거기 주제가 불안과 걱정을 선택한 이유가 현대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변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누구랑 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매우 긴장, 파고가 높아지면서 이러다 어쩌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불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의 종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종류단 말이에요. 두 종류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어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전의를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일본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바탕 하지. 이런 이제 반드시 뭐뭘 해야만 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손해 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있죠. 그러니까 불안의 종류가 두 종류라.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대학원 이번에 시험 칠 때 나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내 아이가 어떻게 해야만 된다? 반드시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한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거기다가 생명을 걸죠. 그래서 온갖 학원도 다니게 하고 온갖 것을 하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해야만 한다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이 불안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떨 때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반드시 잘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으로 바뀌면 오히려 효능감이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이 되고 강박이 돼서 유연성, flexibility, 유연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굴복은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유연성도 상실하면 또 안 되잖아요. 굴복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잘못되면 어쩌지가 있어요. 두 번째 불안 종류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첫 번째는 해야만 한다는 불안이고 두 번째 불안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과연 삼성은 불화수소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불화수소를 확보 못하면 어쩌지 불안이 삼성 경영진한테는 있을 수 있죠.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의 대표 주자니까. 그러면 삼성이 불화수소를 국내 거라든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그 소재를 가져올 수 있고 그걸 테스트해서 정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K 이번에 그 포럼에서 그랬던데 아직은 품질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만든 게 품질이 약해서 당장 쓰기가 어렵다.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SK 회장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 관계자가 그러면 20년 동안 대기업은 뭐 했냐. 중소기업하고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펴왔으면 지금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품질 타령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논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어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쩌지가 있어요.
그 삼성하고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기업이 그 공정 가운데서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그 공정 라인이 중단이 됐는데 처음에는 5천억 손해라고 하더니 지금은 거의 7천억에 육박하는 손해를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는 빙글빙글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어때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불안과 함께 잘못되면 어때요? 어쩌지 하는 이런 불안이 있어요. 삼성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러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삼성이 처한 이런 부분은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어떻다?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불안들을 갖고 살아간다. 어떤가요? 맞아요? 나한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불안이 있어요. 그건 노트에다 한번 써볼래요? 60페이지에다가. 오늘은 그 마지막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면 어쩌지 나는 뭔가를 해야만 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쪽에다 되면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제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그 사례를 하나 써봐요. 그러니까 사례가 두 개죠. 근데 한 사례에서 해야만 해.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사례, 동일한 사례에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불안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자기 불안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옆 사람하고만 슬쩍 살감하게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 딴 사람 못 들리게. 안녕하세요. 한 사람은 해야만 하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어쩌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이번에 반대 역할 바꿔서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이 해야만 해 이야기했잖아요. 옆 사람은 어쩌지 불안을 이야기하세요. 분노는 왜 생기냐 하면 분노는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근데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 분노가 뛰쳐나와요. 나는 해야만 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했다? 그러면 나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그쪽을 향해요. 내가 원하는 걸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있어.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중간에서 방해를 한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게 누구라고? 며느리가 중간에서 개입을 한다고.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분노가 아들한테 갈까요? 방해자한테 갈까요? 방해하는 며느리로 간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저해하는 쪽을 향해서 나가는 게 분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분노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있고 그게 방해받고 장애가 돼서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난다. 이게 분노예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불안은 어떻게 정의해요? 불안은? 왜 불안해져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불안해요. 안절부절.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어때요?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딜레마에 빠질 때 A길도 멈춰버렸고 B쪽도 멈춰버렸을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때 불안한 거죠. 한국 사람이 일본인에 대해서 불안한가요? 아니, 사과를 받아야 되면서도 경제적 피해는 없어야 돼. 딜레마에 빠진 거죠. 반대로 일본은 어때요? 아이, 과거사 문제 좀 그냥 넘어가지. 왜 자꾸 이 정부는 하는 거야. 그런데 일본 딜레마는 뭐예요? 아따, G20에서 우리는 자유무역 국가고 자유무역을 선호한다고. 근데 사실 맞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해야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무역으로 외치던 국가가 느닷없이 통보도 없이 갑자기 수출을 우리 물건 안 팔겠다고 그러니까 일본도 어떠죠?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야한 국가가 다 딜레마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두 개가 맞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때 뭐 한다? 우리 개인들은 불안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뭐가 문제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문제지? 따라해 볼래요? 시작.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시작. 뭐가 문제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네, 이 두 말. 하나는 에 관한 질문이에요. 뭐가 문제지? 다시 한번 적어봐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뭐가 문제냐? 사과도 받아야 되고 경제적 피해도 없어야 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미국이 중재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미국이 둘이가 자존심 싸움하고 있으니까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 그러면은 누군가가 중재에 나서면 좋잖아요. 둘이 서먹서먹하니까. 그래서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 중재자가 미국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죠. 특사 파견 같은 소통을 직접적으로 해. 중재자가 아닌 그 당사자끼리 직접 이렇게. 그러면 누구랑 직접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직접 그 대화할 수 있죠. 근데 직접 대화가 신뢰가 전제가 되잖아요. 이게 신뢰가 깨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타협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제 키포인트는 타협이에요. 협상과 타협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가기 위해서 협박을 한다고 트럼프는 이야기한다 이거죠. 트럼프의 전략 책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하겠다. 그런데 이건 국제 정치 이야기고 우리 일상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큰 게 아니니까 뭐라고 질문해야 된다? 뭐가 문제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가 문제죠? 예. 아니, 방금 전에 들었잖아요. 자, 여기 다시 들어봐요. 이렇고 하는데 이렇게 이래서 불안하시다는 건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뭐가 문제? 이러쿵저러쿵한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방금 옆 사람이 이야기한 그 불안을 내가 기억하잖아요. 이게 이러이러한 불안이 있으신데 뭐가 문제죠? 하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이해되셨죠? 물어봐요. 한번 해봐요.
벌써 문제를 다 했어. 이런 일이 있어 뭐가 문제죠? 물어봤죠? 이번에는 이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약을 하고 요점을 짓고 뭐가 문제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라고 문제 요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봐요. 자, 해봐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따라 해봐요. 이게 문제라는데 시작.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렇게 질문해. 근데 이게라는 그 말을 쓰지 말고 이게는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한번 더 환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봐요. 자, 옆 사람은 방금 뭐 질문하신 분이 질문해봐요. 시작.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봐요. 역할을 바꿔서. 아까 이러이러한 불안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정말 중요해요. 저한테 되게 많이 생겨서 많은 게 잘했어요. 옆 사람한테 즐거웠습니다. 예. 덕분에 문제와 어떻게 할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 노트에다가 61페이지에다가요. 네, 61페이지 교재 우리 61페이지에다가 뭐가 문제지 이걸 써보세요. 자기 문제를 요점을 써봐요. 뭐가 문제지 방금 대화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써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따라해봐요. 시작. 뭐가 문제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인지를 써봐요. 문제가 뭐 한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문제가 하나면 어떻게 하면 좋지도 뭐 하나일 수 있고 두 개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가장 핵심되고 결정적인 그 해결책을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자, 이번에는 눈을 감아봐요.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앞뒤로 흔들흔들 하시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불안은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해야만 해. 혹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서 옵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상황을 떠올려 봐요.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불안이 점점 강해질 수도 있어요. 불안이 강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손발에서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불안이라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불안을 알아차림하시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불안이라고 말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그 불안을
온몸으로 느껴봐요. 피하지 말고. 나는 불안하면 도망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그 불안을 온전하게 느껴봅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조금 처음보다는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신 분 손을 올려봐요. 예, 처음보다는 내려갔죠.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하기. 뭐가 문제지? 그 장면에서 뭐가 문제지? 네, 질문을 해봐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찾아봐요. 탐구하고 탐색을 해봐요. 뭐가 문제지? 문제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고 딱 하나를 골라봐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그것은 나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룰까 봐 하는 그런 나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질문을 해가지고 그 해결책을 찾아봐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대안, 해결책이 떠오르신 분은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요. 호흡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자, 그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노트에다가 61페이지 해결책을 한번 써봐요. 다시 한번. 처음에 아까 썼던 것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났으면 한번 써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떠올랐으면 노트에다 그 61페이지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쓰신 분은 옆 사람한테 내 문제가 이거고 이렇게 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점검을 받아봐요. 안녕하세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히 해결해 나가야지 나는 내 마음이 안정으로 들어. 두 개가 항상 두 개 돌아다니거든요. 네. 왜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나도 나한테 어떻게 하면 보면 하면 돼.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이렇게 쌓아두려는 그 습관이 미루니까 자꾸 쌓아지는 거고 내 완벽주의가 그거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해결책을 생각해봤더니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밥 먹고 졸릴 수도 있는 거고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아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봐요. 점검을 이제 바꿔서 해봐요. 저는 문제가 이거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할 바꾸세요. 역할 바꾸세요. 네, 수고하셨고, 네, 서로 인사 나누실래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검 받으니까 어떠세요?
자기 소감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점검 받아서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네, 불안, 걱정, 수용하고 통찰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 해결 중심 오늘 공부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쭉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또 다른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제가 살면서 조금은 이렇게 자유를 침해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고민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거를 또 내일을 찾아서 저 살아보자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새로운 걸 했을 때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있겠지만 성공하면 뭐 더 좋을 것이고 만약에 제가 결정을 해서 새로운 걸 했을 때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의 의미를 최선을 다하는 거에 만약에 둔다면 그렇게 둔다면 그래도 너무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했습니다. 네. 오케이, 박수. 좋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는 열심히 한다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박수. 그 다음에 오늘 그 앞에 앉으시는 노미숙 님도 오늘 처음 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오늘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그랬는데요. 오니까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박수. 어떤 점에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다들 계시는 분들이 다들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감이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도 얘기만 듣는 입장에다가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 문제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수. 처음 왔는데 따뜻하고 좋대요. 아따. 박수. 그 다음에 유한숙 님도 별색 않고 오셨는데 소감. 그전엔 불안인지조차도 잘 의식을 못했는데 명상 공부를 작년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불안했었구나. 그래갖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알머지를 스님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셔갖고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배워갖고 그거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불안을 이제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배워갖고요. 감사드립니다. 스님한테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박수.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라. 알머지 명상. 그래요. 감사드리고 옆에 있는 순옥님, 이순옥님은 어떠세요? 결석 한 번도 않고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 처음에 올 때는 살짝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 온 게 불안했는데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편해졌어요. 실은 제가 장롱면허거든요.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50대 지금 후반인데 우리 거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더 나이 먹으면 운전을 못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보고는 싶은데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차를 빼준 거예요.
조그만 소형차를 아저씨가 예, 그거를 연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빼줘서 주차장에 한 3개월을 묵혀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수를 받고 조금씩 하는데 제가 집에서 절에 다니는 그것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3년 동안을 불안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걸 이 불안 명상을 듣고 나서 예 지금은 그게 많이 불안한 게 없어져서 친구도 집에 데려다 줄 정도가 됐어요. 와, 박수.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명상을 뭐라고요? 불안할 때 하는 명상을 불안 명상. 따라해봐요. 시작. 불안 명상. 예, 예. 요점은 우리가 불안을 피할 수가 없다. 항상 우리는 불안을 달고 산다. 두 번째는 그 불안은 해야만 해. 못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자기가 그 갈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불안 명상을 하자. 불안이 오면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자. 그러면 불안은 1분 이내로 가라앉는다. 근데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안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 그러면 현실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럼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두 가지 질문을 해라. 하나는 뭐가 문제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지? 네. 이게 식강의 요약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칠게요.